따자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수다 왕초보 중국어 회화 발음편이 시작되었습니다. 전 과정에서는 우리가 중국어에 익숙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부담 없이 했었죠, 그죠? 자, 이번 시간에는 뭐냐면은 우리가 앞 과정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발음이 나오는 것인지 그걸 이제 아주 기초적인 단계부터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음 기호를 공부하고 나면 여러분들 다음에 또 여러 다른 데서 또 같은 기호가 나왔을 때 어떻게 읽는지 이걸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자연스럽게. 자, 발음편입니다. 발음편. 자, 그러면 같이 공부하기 전에 일단 우리가 중국이 어떤 나라인지 먼저 좀 알고 가야 되겠죠. 그죠? 중국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소개 이런 거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중국 소개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내가 알기로는 중국이었는데 중국 이름이 이렇게 길었나? 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맨 앞에 있는 중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국 합쳐서 중국이죠. 그래서 중국은 하나의 약칭이고 정식 명칭은 중화인민공화국입니다. 이렇게 길었네, 그죠? 중국 발음을 한번 들어볼까요? 中华人民共和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中华人民共和国 이렇게 중국의 뭐 공식 행사가 있을 때 이름만 많이 씁니다. 中华人民共和国万岁万岁. 자, 완세 완세 하는 거 뭐 영화 속에서 많이 들어봤겠죠, 그죠? 왕조 시대 때 뭐 완세 완세 그런 말씀인데 중화인민공화국 정식 명칭입니다. 자, 1949년 10월 1일 개국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조금 뭔가 비슷하죠. 자, 49년 10월 1일 우리나라는 1945년에 이제 강복을 했죠, 그죠? 강복을 했는데 여기 보면 그 시기도 지금 비슷하고 일단 뭐 강복한 것은 똑같은 해입니다. 자, 그리고 10월 1일 있죠, 그죠? 10월 1일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군의 날로 알려져 있는데 중국에서 10월 1일은 이제 건국절이죠. 건국절. 이게 나라가 이제 세워진 날. 이 날은 특히 여러분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한 거의 일주일간 중국에서 한 일주일간 거의 뭐냐면은 휴가 기간입니다. 휴가 기간. 예를 들면 자, 그래서 이 많은 유커들이 한국으로 여행을 옵니다. 그래서 중국 땅에는 썰렁썰렁 합니다. 썰렁썰렁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10월 1일 중국 갈 일 있다면 10월 1일이라는 것을 좀 알고 가야 돼요. 알고. 정보를 좀 알고 가야 돼. 이 날이 중국에서는 긴 휴가 기간이기 때문에 중국에 사람들이 별로 없구나. 이런 정도는 한번 생각하고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국기는 오성홍기입니다. 오성홍기. 다수도 별성 붉을홍 깃발기. 그러니까 5개의 별 붉은 깃발. 자, 한번 볼까요? 그림. 자, 흰색 부분은 편집 과정에서 이게 들어간 부분이고 없는 겁니다. 자, 요것만 보면 돼요. 요것만. 자, 별이 있잖아요. 별. 큰 별, 작은 별, 4개 있죠, 그죠? 자, 이게 각각의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큰 별은 자, 중국은 공산국가입니다, 그죠? 그래서 공산당을 뜻해요. 공산당, 공산당. 자, 작은 별은 뭐냐? 공산국가에서 제일 어떤으로 여기는 부류가 뭐냐면은 신분이 뭐냐면은 바로 노동자예요, 노동자. 여기서 노동자라는 것은 보통 이제 도시 노동자를 말하는데 그러면 촌에서 열심히 농사 짓고 있는 농부들은 우리는 노동자 아니냐 뭐 이렇게 하면 좀 섭섭하겠죠, 그죠? 그래서 작은 별은 농민. 자, 근데 노동자 농민이 나라를 다 이게 운영하기는 좀 그게 한계가 있죠, 그죠? 머리를 굴릴 줄 아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뭐냐면은 지식인도 있어야 돼요, 지식인. 머리 좀 굴려야 되는 사람. 자, 그러면 지식인만 있으면 또 되느냐? 아니죠. 돈이 필요하다, 돈이. 머니 해도 머니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머니. 근데 여기서는 공산국가에서는 뭐 아직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주 많은 돈을 가진 그런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소자본가. 소자본가. 그래서 이 소자본가. 자, 노동자, 농민, 지식인, 소자본가가 그 다음에 공산당이 모여서 뭐 했다는 것 얘기? 나라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라를. 자, 그러면 빨간색은 뭘 의미할까요? 빨간색은 피를 뜻하는데 이 피는 여기서 이제 뭘 의미하냐면은 공산국가를 세울 때 중국 안에서는 내전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국민당
공산당 간의 싸움 전쟁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어요. 그래서 국민당하고 공산당하고 싸워서 결국 누가 이겼냐면은 공산당이 이겼어요. 공산당이.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는데 그 피로 인해서 이 혁명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붉은색은 뭐라 하냐면 혁명. 혁명. 혁명은 피를 부른다. 혁명은 피를 부른다. 자, 그래서 이 공산당 중국 국기를 보면은 이제 붉은색 바탕에 큰 별 하나, 작은 별 4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거 아시겠죠? 이제 알아야 됩니다. 이 정도는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넘어가야 되겠죠? 자, 그다음 국가, 애국가를 할 수 있는데요. 의영군 행진곡이랍니다. 의영군 행진곡. 중국 국가는 조금 특이한데 그 유래가 중국 공산당이 이 근대화에 한참 그 활동하고 있을 때 그 영화를 한 편 만들었는데 그 영화 속에 있는 삽입곡입니다. 영화 속에 있는 삽입곡. 자, 그 음악, 그 국가 내용을 보면은 되게 투쟁적입니다. 투쟁적.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시위할 때 부르는 노래 있죠, 그죠? 그런 노래처럼 되게 투쟁적인 노래입니다. 조금 들으면 이제 전율이 좀 느껴질 수 있는데, 좀 특이하다는 것은 바로 영화 삽입곡이 국가가 되었다는 것.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의영군 행진곡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볼까요? 자, 잘 들으셨습니까? 배경 뮤직비디오 같은 거 보면 우리나라 애국가의 뮤직비디오하고 좀 비슷하긴 하죠, 그죠? 자, 여기 보면 휘장이 나와 있죠, 그죠? 이게 큰 별, 작은 별 4개, 그 다음 붉은색 바탕. 이 중국 국가의 휘장입니다, 휘장. 중국 국가를 상징하는 휘장.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이 노래에서 들으면 좀 반복해서 많이 나왔던 그 가사 있죠, 그죠? 하나 잠깐 볼까요? 치라이, 치라이, 치라이. 치라이는 일어나다, 일어나다, 앉았다, 엎드렸다가 일어나다. 치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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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라이바. 이럴 때 치라이. 그런 내용이었고, 마지막에 보면 첸진, 첸진, 첸진. 뭐 이런 말이지, 그죠? 첸진, 전진, 첸진, 첸진. 자, 이런 거. 이 노래 좀 우리가 귀에 전혀 안 들어오지만은 그래도 치라이, 첸진 반복되니까, 짧은 말이 반복되니까 이건 좀 들어오죠, 그죠? 치라이, 첸진. 여러분 바로 이 순간부터 써먹어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구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행정구역. 자, 행정구역은 수도 북경입니다. 북경. 흔히 베이징이라고 그러죠. 베이징. 베이징. 수도는 베이징.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에 이제 가면은 쇼두공항이 이제 뭐냐 수도죠, 수도. 바로 북경에 있는 그 공항으로 가게 됩니다. 자, 행정구에 보면 자, 성 직할시 자치구가 있는데 특별행정구하고 이 성은 23개. 이 성이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도 있죠. 도 개념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도. 우리나라의 도 개념. 자, 23개인데 이 23개에는 자,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은 자, 이게 대만 있죠. 대만. 자, 대만을 포함한 수입니다. 대만. 대만은 다른 나라 아닌가요? 이렇게 많이 묻죠, 그죠? 대만은 일단 민족 똑같은 민족입니다. 민족 똑같은 민족인데 중국 민족인데 이 공산당 국민당과 이거 다툼에서 이 국민당이 져서 밀려난 거예요. 그런데 이 중국은 이 대만을 자기 나라의 행정구역의 하나라고 봅니다. 자기 나라 행정구역의 하나. 그냥 같은 나라라 생각하는 거죠. 근데 대만은 아니야. 우리는 별개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어쨌든 중국은 이 대만을 포함해서 23개의 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직할시.
예전에도 우리나라에는 치칼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치칼시가 지금 뭘로 바뀌었습니까? 광역시로 바뀌었죠. 광역시. 그러니까 이 치칼시는 지금 우리나라의 광역시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광역시. 광역시. 자, 뭐가 있냐면 북경, 베이징, 베이징. 그다음에 천진, 텐진, 텐진. 텐진은 만두가 유명하죠. 그다음에 샹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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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샹하이. 그 있죠, 그죠? 상해 해양 도시. 상해. 그다음에 중칭, 중경, 중경. 우리 영화 그 제목에도 있죠. 중경 삼림. 우리나라 말로 있죠, 그죠? 거기도 중경, 중경. 그래서 치칼시 4개에 북경, 천진, 상해, 중경 4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강력시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자치구가 있습니다. 자치구는 5개가 있는데 신장, 위구르, 서장, 광서장족, 영사회족, 내몽구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중국은 이제 여러 민족이 모여 있는데 그 중에서도 좀 특별히 좀 그 규모가 큰 소수민족이라 생각하면 돼요. 규모가 큰 소수민족. 신장 위구르, 신장 위구르는 뭐냐면은 중국의 서북 쪽에 있는데 이거는 이슬람 쪽이라 생각합니다. 이슬람. 그러니까 중국인들의 외모하고 문화하고 전혀 달라요. 그 뭐지 머리에 뭐라 그러죠? 뭐 세우는 거 그거 있고 그다음에 눈도 보면 저게 이제 그 아랍 쪽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신장 위구르. 그다음에 서장은 시장이라 그러죠. 시장은 티벳 유명하죠. 그 선임들 티벳. 자, 티벳. 그다음에 강서장족, 영사회족, 내몽구는 이제 몽고족이죠, 그죠? 이렇게 이 자치구 5개는 중국의 어떤 문화와 굉장히 거리가 먼 그런 이제 자치 민족, 소수 민족들이 사는 곳입니다. 5개 크게. 자, 특별행정구는 뭐냐면은 2개가 있는데 마카오, 홍콩 많이 들어봤죠, 그죠? 영화 속에서 마카오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마카오 하면은 그거죠, 포커, 훌라 뭐 이러면서 이제 도박으로 유명하죠, 그죠? 도박으로 유명하지만 원래 해양이죠, 해양, 해양. 영화에서 하도 이게 이제 도박 쪽으로 이게 많이 보여가지고 그런데 그다음 홍콩, 이제 홍콩은 영국의 식민지에다가 1997년에 이제 이게 반환이 되었죠, 그죠? 홍콩. 근데 뭔가 특이한 게 있다면은 이 홍콩이나 마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중국 땅에 소속은 돼 있지만은 특별 자치구, 특별 행정구. 뭐냐면은 깃발이 다 있어요. 우리가 올림픽 때 뭐 그 선수들 출전해 보면 홍콩이 중국하고 다른 국기를 들고 나와요. 중국하고 다른 국기. 그게 뭐냐면은 이 반환 조건 중에 이 홍콩은 아직까지 저기 뭐지 중국의 독립된 중국에서 독립된 하나의 행정 구역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홍콩에서는 대표자가 있고 홍콩에 이제 국기가 있고 다 홍콩의 법이 다 있어요. 단지 뭐만 없냐면은 군사권과 외교권만 없어요. 군사권하고 외교권은 이 중국 대륙에서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오랜 식민지에서 이 중국에 반환되다 보니까 적응하기 힘들다는 거죠. 바로 중국은 공산주의였고 홍콩은 민주주의예요. 그런데 이 민주주의하고 공산주의가 바로 이 만나기는 조금 그렇죠. 그래서 유예 기간을 주는 거죠. 적응할 수 있는 기간.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게 특별 행정구죠. 자, 이런 걸 배울 때 그럼 이거 어떻게 외우냐? 그냥 외우지 마세요. 외우지 마시고 이런 거. 이런 건데 학교 시험에 볼 때나 좀 외우는 거지. 지금 외우지 마시고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중국의 행정구역이 이렇게 있구나.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있구나.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너무 다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중국을 몇 번 갔다 오다가 또 계속 얘기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다음 넘어가 볼까요? 자, 민족과 언어 보겠습니다. 민족과 언어. 자, 민족과 언어. 민족은 56개의 민족이 있는데요. 한족과 소수민족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라 그러죠. 그런데 중국에서는 56개의 민족이에요. 56개 민족. 이거 완전 뭐 통일이 되겠어요? 56개 민족에서 문화도 다르고 뭐 언어도 다르고 다 다른데. 자, 한족은 뭐냐면은 한족은 중국의 전통
정통의 민족이라 하는 게 낫겠죠. 정통 민족, 오리지널 민족, 오리지널 민족 한족은. 그럼 소수 민족은 뭐냐 하면은 중국의 정통 민족이 아니란 얘기죠. 우리 여러분들 영화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올 거예요. 뭐 머리 이상한 모자 쓰고 나오기도 하고 이상한 뭐 의상 같은 거, 뭐 치마 같은 남자는 여자는 다 치마 같은 뭐 그런 옷 입고 나오는 그런 민족도 있어요. 자, 묘족 같은 경우도 있고요. 묘족은 영화에서 참 많이 나왔어요. 묘족. 그다음에 우리나라 민족도 있죠, 그죠? 우리나라에 그 일제강점기 때 저 만주로 넘어가지고 거기서 정착을 이루었던 우리나라 민족, 그런 민족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한족 하나에 55개의 소수민족, 자 이렇게 합쳐서 56개 민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야, 정말 대단합니다. 땅도 크지만 이렇게 민족도 아주 큰 민족들이 다 모였어요. 면적은 한반도의 44배. 어이구야, 한반도의 44배. 우리 남북한 땅을 다 합쳐서 44배란 거죠. 굉장히 넓죠, 그죠? 자, 시차는 우리나라보다 뭡니까? 1시간 느리다.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중국 여행 가는데 시간이 바뀝니다. 시간이 바뀌는 줄도 모르고 계산하면 안 돼요. 1시간 느립니다.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도 1시간. 자, 언어는 북경어를 표준으로 사용합니다. 북경 베이징어를 표준으로 사용. 중국의 언어는 땅이 그만큼 넓다 보니까, 그리고 또 여러 민족이 있다 보니까 그 언어가 굉장하죠. 굉장해요, 언어가. 그래서 이게 서로가 자기 지역 말로 해버리면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해. 옛날에 저기 맹자 같은 경우에는 저기 중국 남쪽 지역 있죠, 그죠? 지금 광둥 이쪽 지역 사람들이 말하는 걸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까마귀 떼가 그냥 제잘제잘, 까마귀 떼가 제잘제잘 막 이리 소리 지르는 그런 말로 들린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 통일이 필요해. 그래서 중국 수도인 이 북경이 이제 수도잖아요, 그죠? 중국의 수도인 북경어를 표준으로 사용한다. 그래서 중국의 TV를 보면은 다 자막이 나와요. 자막이. 왜냐하면은 다른 지역에서 표준으로 사용하는데 다른 지역에서 못 알아들을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글로이가 다 적어주는 거예요. 자막. 아이고, 그 자막 하시는 사람도 하나의 일자리 얻은 거예요. 그런 거 보면. 그 자막 일일이 다 적어준다는 것도 힘든 일이잖아요. 그죠? 자, 북경어를 표준으로 사용한다. 그 다음 문자는 간체자를 쓴다. 간체자는 말 그대로 간략할간자예요. 간략할간. 한자가 복잡하잖아. 그죠? 그래서 이 중국의 중국 사람들이 쓰기가 힘들다 보니까 이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문맹이 많다는 얘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자, 배울 학자 쓸 수 있는 사람 물어보면 아는 사람 알겠지만 처음 보는 사람 이거 공부하기 싫다 이거 딱 벌써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공부하기 싫다. 왜 이렇게 핵이 많아. 그죠? 그래서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한자 핵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린애들이 배우기를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 중국 공산당이 안 되겠다. 글자를 모르면 안 되지. 해서 바꾼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간단하게 바꾸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간체자예요. 간체자.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요즘에는 중국 대륙에서 간체자 배우고 있어요. 간체자. 왜냐? 번체자를 배우고 있어요. 번체자. 번체자는 우리나라에 쓰는 글자거든요. 왜 간체자만 공부하다 보니까 애들 자기 나라 역사책을 못 읽어. 자기 나라 역사책은 다 번체자로 돼 있거든. 번체자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가르쳐 주는 거야. 야, 너네 나라에서 한자 만드는데 왜 너네 한자를 못 읽니? 자, 우리가 가르쳐 줄게. 잘 들어. 하면서 우리 한국인이 가서 이제 번체자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대만에서는 이 간체자를 쓰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쓰는 한자, 번체자를 그대로 씁니다. 우리나라에서 쓰는 번체자를 그대로 씁니다. 대만은 간체자 쓰지 않습니다. 자, 문자 간체자, 대만은 번체자. 대만은 이제 민주주의 사회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한 느낀 점 뭡니까? 한자를 배워야 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안 듭니까? 한자. 야, 대만도 한자 쓰고 있는데 잘 사는 대만에서도 한자 쓰는데 야, 우리도 한자 배워야지. 이런 생각을 좀 가져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한어 병음식 발음 표기라 되어 있는데 한어 병음이 뭐냐면은 한어라는 것은 한위에서 중국어를 합니다. 중국어. 한어라 말은 중국어를 말합니다. 병, 나란히 병, 소리 자, 이게 뭐냐면은 이 중국어 여기 만약에 이거 한자로 이렇게 적으면 모르는 사람들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몰라요.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될지.
이거 어떻게 읽어? 그죠? 모르는 사람들은 못 읽죠, 그죠? 그럼 발음 기호를 적어줘야 되겠죠?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 발음 기호는 알파벳을 이용합니다. 알파벳. 그리고 우리가 이번 과정에서 배우게 될 게 바로 이 알파벳. 이걸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자에다가 발음 기호를 붙여 놓은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한어병음이란다. 한어병음이 뭐라고요? 그렇죠. 한자에 발음 기호를 붙여 놓은 거. 이걸 알아야 뭐 읽을 수 있겠죠. 그죠? 한자만 써놓으면 나 한자도 모르는데 어떻게 읽으라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민족과 언어 이렇게 나왔습니다. 56개의 민족. 자, 자, 여기까지 민족과 언어 봤고요. 자, 여러분 이제 중국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알아봤습니다. 뭐 국가, 국기, 그다음에 정식 이름, 그다음 민족, 언어 이런 것들 쭉 봤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거니까 여러분들 그냥 특별히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이해를 하려고 하세요. 이해. 이 정도는 지금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제는 다음 시간부터 시작되는 발음, 발음이 중요하니까 발음. 자, 여러분들 입 운동 좀 하고 입술 운동 좀 하고 자, 신나게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발음 편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